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플로트 속성, 그죠? 플로트 속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아울러 플로트 속성을 라이트, 레프트로 넣고 그리고 보스, 클리어 보스를 쓰면서 이러한 레프트 속성, 플로트 속성이 해제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포지션 속성 있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자, EX05가 되겠죠. 자, 05 하고, 역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포지션, 그죠? 포지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번에 알아볼 거는 우리가 릴레이티브에 대해서 릴레이티브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div를 쓰고, 이거 우리 div 태그를 써가지고 우리가 릴레이티브를 써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박스 1 그리고 여기에도 박스 2 이렇게 주고 여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 박스 1에다가 우선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게 점 해서 박스 1에다가 우리가 포지션을 줄 건데요. 포지션을 주기 전에 먼저 플로트 속성을 줘서 자, 레프트로 먼저 잡아 주도록 하죠. 그래서 왼쪽에 떠 있게 만들어 놓고요. 자, 위드스 속성을 100픽셀로 잡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샵하고 FFD800 해서 약간의 요런 색깔로 주고요. 그리고 마진 라이트를 좀 줘서 어차피 딸려올 거니까 20픽셀로 거리를 벌려 두고요. 그리고 안쪽 여백 패딩을 아래 위 좌우 각각 해서 2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자, 이렇게 나왔고 얘는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딴 하고 붙이고 자,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딴 거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제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말까 하고 계시죠? 릴레이티브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이전 요소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배치하되 우리가 스태틱 같은 경우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 릴레이티브는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포지션을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absolute fixed relative가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탑, 라이트 뭐 이거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레프트로 제가 마이너스 한 70픽셀을 줬다. 그럼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로 탑에서 30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30픽셀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위드스를 얘를 좀 크게 해서 한 30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하죠? 뭐 빵구 F 이렇게 색상을 빵구 F 아닌데
빵빵94 FF로 할까요? 네,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진은 뭐 굳이 필요 없죠. 이제 뒤에. 그래서, 그리고 패딩 놓고,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로 넣었죠. 그래서 요렇게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어떻게 사이즈가 바뀌는지. 자, 요렇게 확인을 해 보니, 자, 요렇게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걸 릴레이티브로 안 줬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지웠어요. 그런데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릴레이티브를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레프트와 탑이 먹히면서 얘가 이 박스 1을 덮어쓰게 되죠. 이해됩니까? 예. 얘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원래 기준 원래는 얘가 여기 있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서 원래 여기 이렇게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70픽셀 이까지 70픽셀 들어왔어요. 왼쪽이니까 레프트로. 그리고 탑으로 원래 얘는 30픽셀 아래로 이제 내려오죠. 이제 위로는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그죠? 탑을 30만큼 띄우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릴레이티브 속성이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릴레이티브 속성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릴레이티브의 포지션에서 그죠? 포지션에서 릴레이티브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요소 그죠? 이전 요소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치를 합니다. 연결해 배치를 하되 뭡니까?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각 요소 각 요소 각 요소의 위치를 뭐 탑이나 뭡니까 또 라이트 그죠? 그리고 바텀 그리고 레프트 이거를 이용해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용해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태틱은 안 되죠. 그죠? 스태틱은 그냥 기본적으로 요소의 문서의 흐름에 맞추어서 배치를 하는 게 바로 스태틱이더라.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릴레이티브 말고 어브졸루트라는 속성도 있었어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보죠.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자, 여기에서 EX06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탭키를 누르고 자, 위에 거 가서 복사를 좀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붙이고 얘는 2번이 되고 릴레이티브가 아니라 어브졸루트 그죠? 뭡니까? 어브졸루트 그죠? 절대적이다라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감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 어브졸루트 속성은 제가 이론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얘는 가장 가까운 이 상위 요소 그죠? 상위 요소가 포지션 속성이 반드시 릴레이티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얘가 그 안에서 포지션 속성의 어브졸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딱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위 요소인 div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싼다라고 생각을 해서 id 선택자를 하나 줘서 여기다가 우리가 랩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랩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뭡니까? 다시 div로 이렇게 해서 클래스 해서 여기다가 박스를 줘도 되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다가 id 속성자를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obsolut니까 abs1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복사해서 요렇게 한 5개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2, 3, 4, 5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나중에 div 공통적으로 우리가 스타일 태그를 넣을 때 크기를 잡아주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먼저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div에 따로 뭐 그렇게 div 태그 해주는 게 아니고 랩에다가 줘야 되겠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랩을 복사를 해서 랩을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샵을 줘야겠죠. 자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자 포지션을 상위 거니까 상위 포지션이니까 포지션을 제가 뭘로 줘야 된다? 그렇죠. 릴레이티브로 줘야 된다. 그리고 위드스를 한 500픽셀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이츠 속성도 역시 500픽셀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더를 줄 건데 1픽셀에 자 솔리드 타입으로 해서 자 샵하고 우리가 FFF 흰색이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레드라고 그냥 주죠. 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랩이 이제 상위 뭡니까? 상위 요소가 포지션 속성이 뭐예요? 그죠? 릴레이티브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div 태그 여기에 공통적으로 넣기 위해서 클래스 속성자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니죠. 클래스 속성자를 하나 써서 여기다 박스라고 이렇게 하나 주도록 하죠. 이거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공통적으로 얘네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 부분도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도 붙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이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룹 지어는 박스의 클래스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자 포지션을 자 우리가 어브졸루트를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절대적인 위치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스를 줄 건데 한 100픽셀씩 한번 줘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이츠도 역시 100픽셀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그냥 뭐 이쁜 거가 블루로 주도록 하죠. 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선택자가 이렇게 아이디 선택자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위치를 우리가 따로 좀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죠. 오브졸루트. 그래서 이놈은 탑에다가 0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프트 속성도 0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는 어디 나타날까요? 그렇죠. 왼쪽 상단에 나오겠죠. 보시면 500 픽셀이 이렇게 잡히고 여기에 딸가락 하고 하나가 잡혔어요. 그러면 ABS2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이번에는 얘는 right를 한번 줘보죠. 자, right를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해서
ABS3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자 바텀을 이렇게 줘서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바텀 레프트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왼쪽에 밑으로 이렇게 박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복사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4번을 주고, 여기에다가는 뭡니까? 바텀을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를 주면 되겠네요. 그죠? 라이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면 5번째가 되고요. 이번에는 뭐 바텀 탑에서, 그죠? 탑에서 한 250 픽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나 레프트로 해야 되겠네요. 레프트로 해야 되겠네요. 레프트로 해서 한 250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짠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왜 안 나타나죠? ABS5가 없나요? 있는데, 그죠? 자, 이렇게. 자, 왜 안 나타날까요? 탑, 레프트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00은요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는데 0픽셀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픽셀을 줘야죠. 그죠? 내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250 픽셀이 탑으로 떨어졌고, 여기도 250 픽셀이 탑으로 이제 레프트에서 떨어진 그러한 영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속성이, 그렇죠, 어브졸루트 속성이더라 라는 거죠. 이 포지션 어브졸루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값은 뭐예요? 인접한, 그러니까 인접보다는 그냥 상위 요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상위 요소 중에, 그죠? 상위 요소가 반드시 릴레이티브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이 실제로 어브졸루트 값은 이거는 하며 위치를 지정하여 그 해당하는 위치의 요소를 우리가 원하는 정확히 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어브졸루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브졸루트 속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요소가 릴레이티브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 없애볼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이거 없앴어요.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줄였어. 줄이니까 자, 이렇게 와서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 릴레이티브를 쓰려 그러면 반드시 상위 요소가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ixed라는 속성도 한번 봤죠. 그 fixed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자, 여기에다가 EX07이 되겠네요. 7 하고, 자, 여기에서 탭하고, 자, 위에 거 그대로 또 역시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번에는 3번이 되고, 이번에는
픽스드가 되겠죠. 픽스드 속성이 되고 역시 KO로 주도록 합니다. 자, 이 픽스드 속성은 얘도 똑같죠. 오브젤러트 값처럼 문서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지정된 위치에 좌표값으로 결정을 하지만 얘는 상위 요소에 따라가지 않고요. 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저랑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먼저 바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자, div 이렇게 해서 id 선택자를 하나 주고 자, 역시 랩이라고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iv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div 하고 여기에다가 id 선택자에다가 컨텐츠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좀 표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글자를 막 아까 제가 막 검색하고 그걸 끌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렘 입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구글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보시면 자 로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로렘 입숨 한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딱 치면 여기에 간세네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한글 입숨 이렇게 있어요. 무의미한 한글 텍스트 생성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니면 자 요거 간세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필요한 문단이 몇 개냐라는 걸 우리가 문단수를 2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문단 길이는 좀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내가 2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문단 p 태그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HTML 코드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아이고 요거를 아이고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쭉 끓는 거예요. 끓여서 복사를 하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div 여기에다가 제가 넣으려고요. 딱 넣었어요. 딱 넣으니까 어때요? 그냥 의미는 없지만 참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로렘 입숨이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대번 우리가 이렇게 치지 않고도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 뭐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랩이라고 준 거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을 이렇게 입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줬던 ID 선택자 중에서 랩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포지션을 주도록 할게요. 얘를 픽스드로 지정을 했어요. 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탑에서 5픽셀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해서 얘도 역시 그냥 우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10픽셀씩 하죠. 이것도 10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위드스가 필요하겠죠. 위드스는 한 50픽셀로 잡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이츠도 역시 50픽셀로 잡아 주도록 하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색상이 잡혔다. 그죠? 그러면 이 랩이라는 부분은 아직 글자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나오겠네요. 요거만. 그죠? 요거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픽스드를 줬고 그리고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줬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방금은 글자를 덮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샵하고 컨텐트라는 이놈한테 컨텐트에다가 우리가 자 위드스를 한 400 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가 p 태그를 이제 해서 라인 하이츠를 좀 주도록 하겠죠. 할게요. 그래서 30 픽셀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는 아까 겹쳐져 보이지 않아요. 왜냐? 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는 여기서 400 픽셀을 이렇게 줬다. 그죠? 그래서 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이러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픽스드 속성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픽스드 속성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지만은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나중에 따라갈 때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픽스드 속성 요놈 그죠? 요놈 값은 요놈 값은 그죠? 값은 어브졸루트 속성 그죠? 어브졸루트 속성 값처럼 문서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위치를 좌표로 결정하면 되지만 차이점은 뭐라고요? 차이점은 어브졸루트는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만 얘는 픽스드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브라우저 창의 왼쪽 윗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윗부분을 꼭지점으로 두고 윗부분을 꼭지점으로 두고 좌표가 계산되는 거예요. 계산되어 배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 차이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스크롤해도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렇게 지금 분명히 스크롤이 생겼죠. 그죠? 그런데 계속 따라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이래 있으면 계속 따라오고 있죠. 그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있겠죠? 예, 이게 바로 픽스드 속성이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Z 인덱스, 뭐 비저빌리티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간단하게만 이거는 크게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먼저 자 컨트롤 N 해서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S 하고 자 구장에 자 EX08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탭 키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비저빌리티 그죠? 비지빌리티 속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KO로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바디에다가 딴 거 필요 없고 이미지 태그를 한번 좀 넣어 가지고 필요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우리가
각각 3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거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인라인 레벨 요소기 때문에 얘는 블록 레벨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붙어서 따닥따닥따닥 나올 겁니다. 사과 크기대로. 아이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3개가 딱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중간에 한 놈을 제가 클래스 속성자를 줘가지고, 그냥 얘는 unvisible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죠. 만들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스타일을 한번 줘볼게요. 자, 스타일을 줘서 자, 여기에다가 자, unvisible 해서 여기에다가 visibility라는 속성에다가 제가 hidden을 줘버릴게요. hidden을 주면 숨겨요. 숨기지만 얘는 안 보이지만 단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림은 사라지지만 그 그림이 있는 공간은 안 사라지고 영역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맞죠? 요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히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컬랩스를 해보죠. 컬랩스는 뭘까요? 해보니까 컬랩스도 지금 뭐 별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봐도 없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저빌러티 속성에서 우리가 비저블은 당연히 화면에 보이는 속성이고 컬랩스는 우리가 서로 그러한 열그룹이나 이런 것들 선이 겹치는 그러한 형태로 돼서 얘도 여기서는 컬랩스 속성은 히든 속성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든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 히든이라는 비저빌리티라는 속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자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속성은 뭐예요? 특정 요소를 화면에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겹치게 보이지 않게, 그죠? 아니면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혹은 뭐예요? 겹치게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겹치게 설정하는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히든을 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추후에 또 한번 나올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은 히든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얘가 영역을 잡아먹고 있어요. 검사를 눌러보면 자 여기에서 좀 키울게요. 좀 키워서 자 이미지 태그가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이미지는 없는데 이 비저빌리티 히든 때문에 그죠?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나오고 요거를 하면 보이죠. 그런데 얘도 역시 자리를 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바로 비저빌리티 속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Z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는 Z 인덱스를 잘 사용은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EX09가 될 거고요. 자, 역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Z 그리고 인덱스 속성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KO를 주도록 합니다. 역시 뭐 딴 거 뭐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div 해서 여기에다가 id를 역시 줘서 래퍼를 하나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div 속성을 줘서 역시 id는 동일하게 박스 그리고
클래스 속성자를 B1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죠, 그죠? 이게 아이디는 같으면 안 되는데 2, 3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래스 속성자를 우리가 이게 아마 클래스가 클래스 속성이 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클래스 속성이 같고, 그죠? 박스가 이렇게 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속성을 여기를 박스를 주는 게 맞고요, 그죠?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는 B1 그리고 B2 하고 여기에는 B3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줍니다. 스타일을 Z 인덱스를 쓰기 위해서 스타일 이렇게 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먼저 div 태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div 다 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div에 샵 해서 래퍼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해야 밖에 있는 애가 영역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포지션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릴레이티브를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샵하고 B1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Z 인덱스가 있죠. 여기에다가 값을 1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3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샵 2가 되고 샵 3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32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제가 뭐 그걸 안 했군요. B12 이거를, 제가 그 레프트하고 탑하고 뭐 이런 값들을 전혀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포지션 속성을, 우리가 div 해서 요거를 제가 뺐네요, 그죠? 그래서 div 해서 샵하고 박스 클래스 점 클래스 해야 되겠네요. 점 박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지션에서 어브졸루트를 줄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위드스를 우리가 여기서 100픽셀을 줄 거고요. 그리고 하이츠를 역시 100픽셀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보더를 주는데 여기에 1픽셀 솔리드 그리고 블랙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있죠, 그죠? 폰트 사이즈를 한 25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B1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left를 줘서 한 50픽셀 주고 탑도 역시 탑을 줘서 여기도 역시 50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색상을 주는데 샵 뭐 그냥 레드 줄게요. 레드 그리고 요거 복사를 그대로 해서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어서 레프트 얘는 한 110 정도 할까요? 110 이렇게 하고 110 하고 탑을 한 70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그린으로 주도록 하죠. 그린 옐로우를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도 이렇게 주고 얘는 우리가 크기 위치를 반대로 요 놈을 이제 레프트를 70을 주고 그리고 탑을
우리가 110을 한번 줘보고, 그리고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색은 우리가 그냥 뭐 검정색으로 놔둬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니까 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지금 3이고, 자, 우리가 지금 쌓을 때 보시다시피 Z 인덱스를 B1, B2, B3 이렇게 줬는데 얘를 첫 번째로 줬죠. 그러니까 얘의 색깔이 뭔데요? 레드죠. 그래서 맨 먼저 쌓였다.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B2. 그죠? B2에요. B2. 그런데 요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이 겹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15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네요. 시작점이. 그래서 자, 120 하고 얘는 90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럼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120, 90 하면 자, 얘하고 다시 또 붙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비트, 그죠? 이렇게 되면 떨어지지가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놈이 먼저 쌓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110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90으로 주면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1번인 2. 요 놈이, 자, Z 인덱스 1번째로 깔렸고, 그 다음에 B2가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뭐예요? 두 번째니까, 얘가 지금 Z 인덱스가 세 번째로 지금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Z 인덱스가 두 번째가 되려 올라와 버렸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게 먼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럼 얘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먼저 또 쌓이고, 이렇게 돼버렸던,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Z 인덱스 값이 작은 요소보다는 통상적으로 위에 쌓이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 2를 주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Z 인덱스 3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1, 2, 3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차례대로 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웹문서에서 우리는 맨 먼저 삽입하는 요소가 Z 인덱스가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면 그 후에 이제 삽입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점점 이제 Z 인덱스 값이 커지죠.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div에 숫자를 적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 2, 3 순으로 우리가 넣어도 쌓이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잘 사용을 안 해봐서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봐도 알긴 알겠는데 조금 낯서네요, 저한테는. 제가 잘 쓰지 않아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요거 절대적인 값, 요거 relative absolute, 그리고 fixed의 속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div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선택자를 클래스 선택자점 이렇게 가져가고 id 선택자는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중요하죠. Z 인덱스는 제가 많이 안 써봐서 그렇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예,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애법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뭐 레이아웃 잡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실습 강의를 한 개 더 할 거고, 만약에 없다면 바로 다음 짱인 다음 그 이론 수업인 다단으로 편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